조이팔 사건,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먼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영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유통업계 등에서 잔뼈를 굵은 희대의 사기꾼이었는데요. 지난 2004년부터 4년여에 걸쳐서 연 35%의 확정금리를 내세운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조이팔 일당의 수법에 투자자 3만여 명이 속았고요. 피해 금액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액수 4조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짓 사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조이팔은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합니다. 희대의 사기꾼에서 희대의 도망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2011년 12월 돌연 조이팔이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수사팀의 발표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망 증거는 유족이 찍었다는 동영상과 중국 당국이 발행한 사망 진단서뿐이었습니다. 유고를 통한 DNA 감식 역시 여의치 않아서 조이팔의 죽음까지도 꾸며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이팔의 최측근 강태용 씨가 도피 7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강태용은 조이팔의 회사에서 부회장을 맡아 비자금 관리를 비롯해서 밀항 전후 조 씨의 신변 경호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조이팔 일당의 범죄 수익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동창 김광준 씨에게 뇌물 2억여 원을 건네는 등 정관계 로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힌 조이팔의 최측근 강태용, 이번 주말쯤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망과 로비 의혹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붙잡힌 강태용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우리나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정부와 송환 일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병을 넘겨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태용을 송환하는 대로 조이팔 사건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조이팔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팀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태용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조이팔 일당이 숨겨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이팔은 뭐 바지 사장이라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이 그걸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한 것이 밝혀질 거고 그 핵심적인 그 정보 같은 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강태용이 고교 동문인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건네는 등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들, 검찰들 다 그 로비를 다 받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먹고 들어간 분도 있고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들요. 그렇게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 밝혀서 다 해결을 해야. 조이팔 사건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태용 검거로 조이팔 사망 의혹을 밝히고 이들이 숨겨둔 재산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